안녕하세요. 국제성모병원 재활의학과 이범석입니다. 척선성 환자 퇴원 후 가정에서 건강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2에서는 이 방광관리와 장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고생하고 고민하시는 그런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방광관리의 핵심은 CIC다. CIC 뭔지 다 아시나요? Clean Intermittent Catheterization 이라는 것인데 그건 간헐적 도뇨법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방광은 물이 들어있는 풍선하고 똑같죠. 그래서 풍선에 보면은 풍선이 있고 또 풍선 주둥이가 있습니다. 주둥이는 방광으로 치면 괄약근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소변을 참을 때는 풍선이 쭉 늘어나고 맨 아래에 있는 괄약근은 꽉 조여져서 풍선 주둥이가 조여져서 소변이 새지 않고 잘 저장이 되죠. 소변이 마렵다 그러면은 풍선이 짜주는 거죠. 방광이 근육들이 짜주고 그리고 풍선 주둥이 괄약근이 열리면서 소변이 잘 나오게 되는 것이 그 정상적인 그 방광에서의 소변을 배출하는 방법인데요. 척수손상을 입고 나면 안타깝게도 이런 기능이 이제 많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소변을 참고 있는데도 자기 마음대로 풍선 주둥이가 열려서 괄약근이 열려서 실금이 생기기도 하고 또 소변을 보려고 배에 힘을 주는데도 괄약근이 안 열리니까 배에 힘만 들어가고 압력만 높아지고 방광은 울퉁불퉁하게 변형이 오고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방광 실물 그 모형입니다. 그래서 이게 왼쪽은 남성 방광, 오른쪽은 여성의 방광인데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두 개 잘 보시면 왼쪽은 방광 그 아래 그 전립선이라는 밤톨만한 그런 조직이 따로 있다는 게 차이가 있습니다. 오른쪽 여성의 방광에 제가 그 빨갛게 동그라미를 해놨는데요. 이 동그라미 된 부분은 그 점처럼 보이는 게 있죠. 그 까만색 점처럼 보이는 것이 밸브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 밸브는 이 방광에서 소변이 콩팥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닫아놓는 밸브입니다. 그래서 콩팥에서 소변이 내려올 때는 밸브가 열리고 올라갈 때는 닫히는 그런 밸브이죠. 그래서 왼쪽 그림을 보시면 그 콩팥에서 초록색 화살표 방향으로 방광으로 내려오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이게 잘 내려와서 방광에 이제 소변이 내려오고 잘 저장되는 건데 거꾸로 거기에 있는 그 밸브는 방광에서 콩팥으로 소변이 올라가면 안 됩니다. 근데 이 기능이 망가진 경우에는 그 두 번째 초록색 화살표처럼 거꾸로 방광에서 밸브를 뚫고 그 요관을 통해서 콩팥에까지 소변이 올라가죠. 이렇게 되면은 요관도 망가지고 특히나 이제 콩팥, 신장이 망가지는 어려움이 생기죠. 그래서 이거를 방광과 요관의 역류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이 역류 현상은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심하게 점점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 4단계하고 5단계는 굉장히 위험한 단계예요. 콩팥이 망가지는 단계이기 때문에 정말 위험하죠. 그래서 이 환자분들이 저에게 많이 물어보세요. 역류 어떤 증상이 있어요? 어떤 증상이 있으면 역류 검사를 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안타깝게도 역류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서 다 진행이 될 때까지도 거의 잘 안 나타나요.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콩팥이 80% 정도 망가져야만 증상이 나타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역동학 검사로 이를 통해서 방광 압력과 역류가 되는지 그거를 꾸준히 검사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국립재활원에 근무하실 초기에 이런 환자들 방광검진에서 검사해 보면 이런 환자분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림에서 보면 그 방광에서 거꾸로 요관을 통해서 콩팥으로 역류가 되는 모양들을 볼 수 있고 콩팥도 많이 상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다 배에 힘을 줘서 보거나 두드려서 보거나 실금을 처리해서 보는 분들이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풍선이 풍선 주둥이에서 소변이 잘 안 나가니까 안 나가는 거를 억지로 나가게 하려고 이렇게 꽉 힘을 주는 거예요. 꽉 힘을 주거나 막 두드리거나 막 누르거나 그러면은 그 주둥이는 꽉 막혀 있고 얘가 갈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갈 데는
그 밸브를 거꾸로 뚫고 콩팥으로 자꾸 올라가 버려서 역류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제척 손상학회 교육 자료인 이런 sci.org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그 신경성 방광을 어떻게 관리할까? 그 가장 좋은 방법은 CIC 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교육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광을 CIC를 잘 하려면 방광이 잘 늘어나야 돼요. 방광이 잘 늘어나지 않으면 뭐 100, 200 됐는데 잠깐만 소변이 마려우면 그때마다 CIC를 하면 CIC를 너무 많이 해야 되고 불편하고 또 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방광을 잘 늘려야 되는데 방광을 늘리는 약은 전에는 그 항콜린성 약제들이라고 많은 약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약들을 쓰면 근데 문제는 입이 마르고 눈이 침침하고 변비가 생기는 문제가 어쩔 수 없이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그런 부작용이 전혀 없는 베타미가 미라베그론이라는 약이 나와서 제가 너무 좋아하는 약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추천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요. 이 약은 그런 부작용이 전혀 없고 또 방광 늘리는 힘도 훨씬 더 셉니다. 그래서 이 약은 참 기특한 약이에요. 제가 효자약이다. 내가 메달을 주면 금메달 주겠다. 다이아몬드 메달이 있으면 다이아몬드 메달까지 주겠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농담 삼아서 하는 그런 약입니다. 그래서 우리 베타미가를 쓰지 않으시는 분들 중에 방광이 자꾸 안 늘어나서 걱정이에요. 뭐 방광약 먹었는데 입이 너무 마르고 힘들어요. 그러면은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해서 이 약으로 바꾸거나 이 약을 추가하는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제 베타미가까지 쓰고 다 다른 약도 다 썼는데도 방광이 충분히 늘어나지 않으면 옛날에는 수술을 했는데요. 요새는 수술은 거의 잘 안 하고 이 보톡스 주사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보톡스 주사는 어떤 주사인지 아시죠? 그게 우리 몸에 얼굴에 이제 나이가 들면 주름이 생기면 얼굴에다 이제 보톡스 주사를 맞으면 얼굴이 쫙 펴지죠, 예쁘게. 그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방광이 많이 쪼그라들어 있고 용량이 작아져 있으면 그래서 보톡스 주사를 요도 내시경을 통해서 들어가서 한 20군데, 30군데 찔러주고 나옵니다. 그러면 얘가 쪼그라들어 있던 방광이 이렇게 쭉 펴지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약 없이도 또 약을 줄이고도 방광 용적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입니다. CIC 카테터를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건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가끔 이거 모르시는 분이 아직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CIC 카테터를 매달 뭐 최대한 27만 원 정도의 그런 값어치의 그런 지원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제품들이 지금 경쟁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좀 몇 년 전에 만든 자료인데도 이거 말고도 최근에 더 많이 나와가지고요. 뭐더 여기다 기록하기 힘들 정도까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카테터들은 그럼 뭘 선택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거는 요 하나하나를 한번 샘플을 받아가지고 다 한번 사용해 보세요. 그래서 다 사용해 봐서 내가 제일 적합한 거를 골라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한 가지 권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비닐 소변백이 달려있는 카테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를 들어서 어디 모임회를 갔는데 그 건물에 장애인 화장실이 없거나 거기 장애인 화장실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 카테터로 그 화장실 구석이나 아니면은 복도 끝이나 그런 데 가서 이렇게 카테터를 열어서 이렇게 소변을 이렇게 카테터로 하고 나면 소변이 이렇게 모이면 그 모인 소변을 나중에 뚜껑을 닫은 다음에 화장실에 나중에 갔을 때 거기다 버리면 되죠. 이렇게 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차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차에서 운전하고 가다가 소변 마려운데 화장실 갈 데도 없고 큰일 났네. 그러면 이게 휠체어 뒤에나 차에다 이걸 몇 개를 넣어놓으면 그때 빼가지고 그 화장실 차를 이제 약간 한적한 곳에 세워놓든지 아니면 가림막을 좀 해놓고 거기서 차 안에서 CIC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뒤에 처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좀 권합니다. 그래서 이거 몇 개씩은 비상용으로 항상 갖고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를 비상용으로 꼭 갖고 다니라고 말씀드리는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자율신경 과반사증, 자율신경 이상 반사증이라는 증상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흉수 6번보다 위에, 그러니까 가슴보다 위에를 다친 흉수 환자분들이나 아니면 경수 환자분들한테서 나타나죠. 그래서 소변이 차면
막 혈압이 올라요. 정신없이 혈압이 오르고 혈압이 오르니까 두통이 생겨요. 두통이 생기는데 머리가 깨질 것처럼 아프고 또 그때 나타나는 증상이 막 식은땀이 나기도 하고 여기 위에로 그냥 불그레하게 달아오르기도 하고 막 죽을 것 같은 그런 공포감도 오는 분들도 있고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이때는 지체 말고 소변을 빼줘야 돼요. 방광을 빨리 비우지 않으면 이 혈압이 점점 더 높아져가지고 나중에 뇌 안에 있는 그 혈관들이 점점 부풀어 올라서 더 이상 못 부풀어 오르고 뻥 터지는 거예요. 그렇게 뻥 터지면 그게 뭐예요? 그게 뇌출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뇌출혈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건 반드시 빨리 빼주고 잘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전에 있던 병원에서 그 자율신경 과반사증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나와 있는 분은 경추손상 환자분이셨는데 방광이 너무 많이 차가지고 뇌출혈이 돼서 사망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가족분 너무 안타깝고 답답하고 슬퍼서 그 가족분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그 가족분들이 허락을 하셔서 오주원님의 사진과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래서 3월 14일 날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3월 14일을 자율신경 과반사증의 날, 주원스데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기념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교육에 그날은 잊지 말자, 자율신경 과반사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율신경 과반사증 응급조치 카드는 이렇게 지갑 같은 데 넣어서 다닐 수 있는 사이즈인데요. 자율신경 과반사증은 생명을 위협하는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 그리고 혈압이 상승해서 두통이 심해지고 대부분은 방광이 과도하게 늘어나서 나타난다. 이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뒷면을 보면 응급실에 갔을 때는 환자를 누워야 될까요? 앉혀야 될까요? 누우면은 내려가는 피가 더 많이 몰리죠. 더 위험하죠. 그러니까 앉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방광에서 빨리 소변을 빼는 거죠. 그렇게 하고 또 방광뿐만 아니라 다른 원인의 자율신경 과반사증이 또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한 10명 중에 9명 이상은 방광 때문에 나타나고 그 나머지 1명 정도가 여러 원인으로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대변이 딱딱한 대변을 내려올 때 이렇게 생기기도 하고 그 밖에 다른 원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혈압을 빨리 응급으로 낮추는 게 필요한데 전에는 니페디핀, 아달라트라는 깨물어 먹는 약이 우리나라에 시판이 돼서 그때 교육할 때는 이걸 껌 씹듯이 질겅질겅 씹어서 삼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혈압이 떨어지는데 안타깝게도 최근에 국내에서 이 약이 시판이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권하는 것은 니트로링구알 스프레이입니다. 이거 스프레이는 혈압을 낮추는 스프레이인데 그 응급 상황일 때 과반사가 너무 심해서 머리가 깨질 것처럼 아프고 막 너무 힘들 때는 이것을 비상용으로 갖고 다니다가 혀 밑에다가 칙칙칙 3번을 뿌리면 된다. 여러분 이게 혈압이 쭉 떨어지죠. 혈압이 떨어지는데 계속돼도 혈압이 안 떨어지면 한 번 더 칙칙칙 이렇게 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반사로 가끔씩 고생하시는 분들,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의사 선생님한테 말씀드려서 처방을 받아서 네, 옷에다 넣어놓든지 그다음에 휠체어 뒷주머니에 넣어놓든지 해서 항상 갖고 다니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다음에는 이제 장 관리, 이제 배변을 어떻게 관리하는지가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규칙적인 배변의 중요성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척수 환자분들이 저한테 와서 그러세요. 맨 처음에는 방광을 어떻게 잘 관리하는 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CIC 하는 것도 새로 배워야 되고 실금도 없이 해야 되고 방광약도 써서 방광도 늘려야 되고 이게 힘들었는데 그래서 이게 힘들 줄 알았어요. 이것만 해결되면 다 될 줄 알았어요. 퇴원해서 살다 보면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대변 보는 게 너무 힘들어요. 대변 때문에 못 살겠어요. 대변이 힘들어서 대변 관리가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 퇴원해서 집에 계신 분들 오늘 소변은 어느 정도 잡혔는데 이게 대변이 안 잡혀서 큰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사실 대변을 성공적으로 잘 잡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교육을 하고 또 방법을 찾아봐도 이게 100% 깔끔하게 성공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으세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가지 원칙을 잘 지키시면 그 불편함의 강도를 좀 줄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환자분들을 계속 만나면서
또 설명하면서 하다가 이게 4가지 원칙을 제가 정한 건데요. 첫 번째로는 매일 대변을 보는 겁니다. 네, 대변을 좀 매일 봐서 최소한 이틀에 한 번은 봐야 됩니다. 대변은 그 대장이 있잖아요. 대장이 있고 대장이 있어서 대장에서 변이 있다가 직장으로 나와서 항문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대장 끝에 있는 대장의 역할은 뭐냐면 이 바나나 같이 부드러운 변이 그 대장에 들어가면 대장은 수분을 쪽쪽 빨아들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수분 흡수하는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대변이 처음에는 물렁물렁하다가 그 수분이 다 대장에서 빨아들이니까 딱딱해지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점점 더 딱딱해지다가 자갈돌처럼 동글동글동글하게 이렇게 뭉쳐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 변이 잘 내려오지 않고 또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대장에 변이 오래 있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자주 보는 거죠. 그래서 매일 보면 제일 좋고 최소한 이틀에 한 번을 보면 됩니다. 아니 어떻게 매일 봐요? 저는 뭐 원래부터 3, 4일에 한 번 보고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은데 새로운 습관을 좀 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 대변을 잘 볼 수 있도록.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아침 식사하고 나서 30분 뒤에가 대변이 잘 나올 수 있는 그 밤사이에 촉촉하게 그 대장에 습기가 좀 차 있고 또 아침에 그 음식을 먹고 나면 대장 반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 반사를 이용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이 되면 화장실 변기에 가서 앉아 있는 거죠. 변이 나오건 안 나오건 가서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앉아 있는 시간을 하고, 근데 이게 새로운 그 리듬을 우리 몸이 익히려면 배변 리듬을 익히려면 최소한 6주가 걸린답니다. 6주면 얼마예요? 한 달 반이죠. 그러니까 한 2달 정도 내가 마음 먹고 그 시간에 나오건 안 나오건 내가 가서 꼭 앉아 있다가 변을 보는 훈련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선운 운동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코끼리 자전거 운동하는 것도 좋고 그다음에 다 걸으실 수 있는 분들은 걷는 운동도 굉장히 도움이 되죠.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뭐 학생 때나 또 나 휠체어 타기 전에 또 회사에서 일을 할 때 하루 종일 앉아 있고 누워만 있고 앉아 있고 한 번도 운동도 안 하고 걷지도 않고 그러면 장이 어땠습니까? 뭐 계속 꾸르륵 꾸르륵 하고 그냥 소화도 안 되고 그냥 변도 안 나오고 그랬죠. 그때 어떻게 하셨죠? 일어나서 제자리 뛰기라도 했잖아요. 동네 한 바퀴라도 돌았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지금 못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기립 운동을 꼭 하시고 코끼리 자전거로 이렇게 막 장을 좀 꿀렁꿀렁하게 움직이기도 하시고 걸으실 수 있는 분들은 걷는 운동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야채를 많이 먹고 물을 많이 충분히 마시면 변이 부드러워져서 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다 했는데도 죽어도 변이 안 나온다, 힘들다.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랑 상의해서 좀 변이 부드러워지느냐, 또 변이 잘 나오게 하느냐 이런 것을 처방받아서 드시면 됩니다. 요새 대변 차트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진료할 때 활용을 하고 환자분들하고도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브리스톨 대변 차트라는 게 있는데요. 1번부터 7번까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토끼똥처럼 동글동글하게 나오고 또 포도송이처럼 나오는 분도 있고 또 옥수수처럼 이렇게 모양이 있기도 하고 또 소세지처럼 길쭉하게 뱀처럼 이렇게 나오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요새 변이 어떠시죠? 토끼똥이나 포도송이 1번이나 2번처럼 나오면 그거는 너무 딱딱한 거예요. 변비가 너무 심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뭔가 대책을 잘 세우셔야 돼요. 우리가 권장하는 것은 3번 내지 4번 옥수수 모양이나 소세지 모양을 권장합니다. 근데 또 변이 너무 무른 분들은 5번, 6번, 7번처럼 되는데 5번은 부드러운 수제비 같은 그런 모양, 그다음에 6번은 된죽, 7번은 묽은 죽 같은 그래서 이 아래로 내려갈수록 이제 설사가 되는 거죠. 손가락 자극으로 변을 보는 것은 뭐 할만한가요? 이거 해도 되나요? 어떤가요? 네, 이건 권장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왼쪽에서 보면은 위에서 소장을 통해서 대장을 타고 맨 아래 이제 직장을 통해서 변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요. 그 손가락 자극하는 방법은 이 항문 괄약근 안에 그 직장에 손가락을 넣습니다. 손가락을 넣으면은 덩어리 같은 게 만져지면 한두 개 빼내고요. 그리고 거기서 이게 손가락으로 이
직장 벽을 꾹꾹꾹 눌러준다 생각하게 직장의 벽을 이렇게 꾹꾹꾹꾹 눌러주면서 돌리는 거죠. 이렇게 좀 자극을 해서 돌리면 그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자극이 반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위에 신호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대장 쪽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대장을 막 움직여줍니다. 대장을 막 움직여주니까 거기서 이제 변이 이제 쑥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는 방법을 권장하는데요. 이것을 할 때는 이제 비닐 장갑을 끼고 또 이렇게 고무 골무 같은 거, 부드러운 골무 같은 걸 끼고 젤리를 발라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좌약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죠. 좌약은 마찬가지 둘코락스가 있고 매직 블렛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코락스하고 매직 블렛은 둘 다 성분은 똑같은 둘코락스 성분입니다. 근데 매직 블렛은 그 촌농이 훨씬 더 잘 녹기 때문에 더 효과가 빠르고 또 환자들의 만족도가 높죠. 근데 안타깝게도 매직 블렛은 국내에서 시판되지 않아서 또 인터넷으로 해외에서 주문을 해야 되는데 척수장애가 있는 분들은 아름아름 서로 이제 야, 너 요번에 주문하니? 그러면 내 것까지 해줘. 뭐 그렇게 해서 주문을 해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좌약 사용하는 방법은 권장할까요? 네, 권장합니다. 근데 이제 좌약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이 좌약을 이제 넣어야 되잖아요. 항문에 넣었을 때 넣어서 어떤 분들은 대변에다 팍 박아놓고 그냥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건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막 대변이 너무 꽉 차 있으면 덩어리를 한두 개 뺀 다음에 좌약은 꼭 항문 벽에다 붙여줘야 돼요. 항문 벽에다 붙여주면 얘가 벽에서 녹으면서 직장의 항문에서 반사가 이렇게 위로 전달됩니다. 위로 전달돼서 이렇게 해가지고 장 운동을 막 시켜요. 그래서 장 운동을 시키면서 이 변이 내려오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관장약 있죠. 약국에서 사용하는 관장약. 뭐 이거는 어떨까요? 권장하나요? 네, 이건 권장하지 않습니다. 이 관장약 안에는 글리세린이라는 것이 들어있는데 이 글리세린을 넣으면은 잘 나와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를 쓰다가 또 이게 잘 되다가 안 돼요. 그럼 2개를 쓰고 3개 쓰고 4개 쓰고 제 환자분 중에는 한 번에 10개씩 쓰는 분들도 봤어요. 그래서 이게 계속 양을 늘려가면서 계속 이렇게 이걸 지속적으로 사용을 하면 그 배변은 반사에 의해서 이게 배변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 반사가 너무 강한 자극이 계속 가니까 얘가 반사가 지쳐가지고 아유 뭐 자극하든 말든 난 모르겠다 딱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사에 너무 많은 양이 들어가도 아무런 반응이 나오지 않아요. 혹시 이것을 계속 사용하고 계신 분은 개수를 점점 최대한 줄여보시고요. 그리고 또 이거 말고 다른 좌약이나 손가락 자극법이나 딴 방법으로 최대한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 관장약은 정 필요할 때만 한 달에 1번, 2번 뭐 이렇게만 사용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이건 좀 약간 심화학습이라서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한번 따라와 보시면 좋겠습니다. 경수나 흉수를 다치면 어떻게 되죠? 다리에 강직이 있습니다. 이 다리에 강직이 있는 분들은 대장의 반사도 같이 이제 남아 있게 됩니다. 근데 이런 분들은 항문을 손가락을 넣으면 꽉 조이죠. 꽉 조여요. 꽉 조여서 항문 가략근이 닫혀 있는 상태이죠. 근데 이제 요수를 다친 분들, 요추 1번, 2번, 뭐 아래 다치신 분들, 그런 분들의 강직이 없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강직이 없다 보니까 대장의 반사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 항문에 손을 넣어보면 항문 괄약근이 이렇게 좀 열려 있어요. 열려 있으니까 이렇게 좀 자주 이렇게 옆으로 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 타입에 따라서 이 배변을 훈련하는 게 이제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복잡하지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수나 흉수가 있고 다리에 경직이 있는 분들, 강직이 있는 분들은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이분들은 항문 괄약근이 조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드러운 소세지 같은 타입 4번 이런 정도의 변도 이렇게 잘 저장할 수가 있어요. 옆으로 잘 안 새요. 괄약근이 꽉 조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은 타입 4번 정도, 4번 정도로 유지하면 좋고요. 그래서 하루나 이틀에 한 번씩 변을 보고 또 이게 대장 반사가 살아있기 때문에 손가락을 자극하거나 아까 본 것처럼 좌약을 사용하는 방법이 효과가 있습니다. 요수 손상이신 분, 요추가 다치신 분들, 다리 강직 없는 분들 계시죠? 그분들 제 말 잘 들어보세요. 이분들은 항문 괄약근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변이 너무 부드러우면
괄약근이 열려 있기 때문에 자꾸 셉니다. 그래서 약간 굳은 옥수수 정도 되는 3번 정도를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대장 반사가 없기 때문에 손가락 자극이나 아, 좌약을 통해서 반사를 일으켜서 변을 볼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이렇게 항문을 손가락으로 파내는 방법, 거기에 항문에 있는 변을 손으로 파내는 방법으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일 하거나 매일 하루에 한 번 하거나 또 어떤 분들은 하루에 2번 이렇게 하시면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 다리에 강직이 없는 요추 손상이신 분들 이렇게 보면은 이게 변이 좀 딱딱해지라고 물도 안 마시고 딱딱하게 만들고 또 변도 한번 보면 한 일주일에 한 번 보고 막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관리하시면 잘 아시잖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날은 아예 그냥 모든 일정 다 취소하고 배변 하루 종일 그냥 한나절 다 매달려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방법을 하루에 한 번이나 2번 손가락으로 이렇게 파내는 방법을 쓰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오늘 2번째 파트 강의를 드렸는데요. 잘 들으셨나요? 이 강의 들으시고 또 많은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에 이제 3번째 파트, 마지막 파트가 남았습니다. 네, 또 3번째 파트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